반갑습니다. 김재하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6월 현재 4일이고요. 밤 10시 50분입니다.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선생님 이제 운영하는 학원에서 재수생들하고 좀 나와서 얘기도 한두 명 정도 했고, 그 다음에 재학생들은 연락을 선생님이 좀 받았는데, 그 시험에 대한 난이도에 대해서 조금 의견이 많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문제를 풀 때, 바로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공통과정은 이번에 문제가 좀 익숙한 문제도 많이 있었고, 좀 쉬운 편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경우에 따라서 학생들 중에 15번 문제 하고요, 22번 문제가 낯설기도 하고, 15번은 항상 수투에서 나왔던 작년부터 이어지는 최고난도 문제가 들어가는 위치여서 여기는 내용적으로만 조금 낯설지 않았을까 싶은데, 22번 문제가 이게 지수로그 함수에서 나와버렸죠, 문제가. 그래서 지수로그 함수에서 나와서 학생들이 위치적으로 조금 낯설다 보니까, 또 그리고 문제 자체가 이게 희한하게 잘 안 보여요, 내용 자체가. 해설은 제가 이제 수업할 때, 저는 현장 강의를 올리는 강사니까 현장 강의 하면서 이제 얘기는 자세하게 드리겠지만, 문제 자체가 조금 낯선 단원이 해당 위치에 들어가 있어서 여기에서 좀 고생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보통은 이 두 문제 제외하고는 굉장히 조금 익숙한 스타일의 문제들이었거든요. 낯설지 않아서 얘는 좀 쉬운 편이지 않을까라고 느꼈는데, 의외로 학생들하고 얘기해보면 이 두 문제 이외에도 좀 틀렸던 문제들이 한두 개 정도 더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선택 과목에서 특히 이 미적분 문제가 학생들이 많이 조금 고생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 다음에 20번 문제, 28번이죠. 28번 문제하고요. 그 다음에 30번 문제하고. 특히 얘는 이제 작년 수능 30번인 합성함수에 대해서 문제가 출제가 된 거고, 그 다음에 28번 문제가 이게 이제 기출적인 요소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게 사실상 사이값 정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이 되는 문제라서 28번 문제도 기출에 대한 학습이 제대로 돼 있지 않고, 30번 문제 마찬가지로 합성함수에 대한 학습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아마 고전을 많이 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9번 문제가 등비급수에서 나와서 이 작년 수능의 느낌이 되게 강하거든요. 근데 이게 좀 케이스가 좀 많아요, 이게. 문제 자체가. 부정방정식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알파, 베타에 대해서 케이스를 좀 잘 나눌 수 있었겠느냐. 그 다음에 27번 문제도 이 삼각함수와 도형의 미분에 관련된 문제였는데, 이게 음함수 미분으로 접근을 하는 문제가 궁극적으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미적분에 대해서 고생을 조금 많이 하지 않았을까 싶고, 상대적으로 확률과 통계 같은 경우는 그냥 예년처럼 특별하게 이상한 난이도 없이 평이하다라는 표현은 그렇고 좀 평범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현재 제가 지금 밤에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이유가 이제 지금 10시가 넘었기 때문에 등급 컷이 어느 정도 각 기관별로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등급 컷을 보니까 미적분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기관들도 제대로 잘 못 잡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6월 4일 밤 10시 30분 경입니다. 이 시각 기준으로 봤을 때 M사는 지금 85에서 86 정도로 1등급 컷을 예상을 하고요. 근데 이제 확률과 통계 같은 경우가 조금 많이 올라갑니다, 성적이. 일단 뭐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92점 정도? 93까지 보는 데도 있고, 이 미적분의 1등급 컷이 EBS는 현재 82점까지도 내려와 있고요. 다른 그 사설 기관은 88까지 보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최소 90점까지는 지금 보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확률 통계하고 미적분의 점수 갭이 작년 9월 이후로 조금 줄어드는 느낌이었다가 이번에 선택 과목에 대한 문제 차이인지 모르겠는데 결론적으로 대략 한 7점 정도, 적게는 6점에서 7점가량이 또 벌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상 4점짜리 문제로 따지면 두 문제가량이 차이가 나는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미적분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식으로 자꾸 성적이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현재까지 나온 어떤 대략적인 문제의 스타일이고요. 저도 오늘 이제 공식적으로 시험 문제는 2시쯤 떴는데요.
저희 학원에서 이제 시험을 봤었기 때문에 우리 이제 N수생들이 시험을 봤어서 저는 문제를 대략 한 11시 정도쯤 받았습니다. 문제를 받아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풀었어요. 저도 이렇게 문제 다 풀고 했는데, 중위권 학생들, 그러니까 아마 등급으로 따졌을 때 평상시 모의고사 등급이 대략 3등급대에서 4등급대 정도 나오는 요 학생들은 상당히 어렵게 느꼈을 수 있습니다. 어렵다라는 느낌이 좀 강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1등급이나 2등급이 나왔던 학생들은 공통에서는 굉장히 쉽다라고 느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공통 문제는 너무 쉬운 거 아닌가? 라는 얘기가 있을 수도 있는데, 항상 제가 수업할 때 하는 얘기지만 건방 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이 상대적으로 어렵다라는 느낌도 있었을 텐데, 그 느낌보다는 조금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시간 조절이 힘들다? 라는 느낌이 강했을 것 같아요. 특히 미적분 선택하는 학생들 기준으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것도 제가 항상 마음 아파하는 부분인데, 우리 이제 기하 선택하는 아주 소수의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기하 학생들은 딱 여기에 중간 정도로 이제 항상 등급 컷을 기관에서도 워낙 이게 집단이 적다 보니까 그냥 확률 통계와 미적의 대략 중점 정도로 난이도를 예상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현재 선생님이 기하 문제는 아직까지는 보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지금 시간에는요. 그래서 이게 등급별로 좀 느끼는 바가 많이 달랐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총평을 좀 해보면 이번 시험의 성격에 대해서 일단은 결론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제가 지금과 같은 이런 공부에 관련된 영상, 그러니까 이 시기별로 공부하는 지난번에 3월 모의고사 이후에 학습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3월 이후 어떤 식으로 학습을 좋겠냐, 어떤 식으로 학습을 했으면 좋겠냐,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로 당시에 말씀드렸던 걸 요약을 해드리면, 기출학습을 철저하게 좀 해달라, 요 설명으로 귀결이 되거든요. 지난번 제가 찍었던 영상이. 근데 이게 이번에 아주 중요하게 작동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자평을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조금 한번 자세히 봐볼까요? 이번에 문제들을. 그 문제에 대한 해설을 진행하는 건 아닙니다. 잘 생각을 해보시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봤던 시험지인데요. 이 시험지에서 일단 1번부터 8번까지의 공통과정 문제는 크게 낯선 문제도 없었고, 약간은 1번에서 8번까지의 문제나 16번에서 19번까지 문제의 느낌은 예년보다 쉽다라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8번과 19번이 상대적으로 약간 복병인 3점의 느낌이 있었는데, 이 두 문제도 아주 평이합니다. 문제 자체가 어려운 3점이라는 거는 사실상 없는 구도, 이런 느낌으로 보여져서 등급상으로 5등급 이하가 아니라면, 그러니까 5등급, 6등급대가 아니라면 아마 여기까지는 다 맞춰서, 보통 선택 과목도 23번에서 이제 27번까지 봤을 때 얘는 다소 좀 예외로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요 문제를 제외하고 나면 요게 이제 3점이니까 보통 3점짜리, 2점짜리 문제를 합친 17문항의 배점 합계가 48점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이 선택 과목이 27번을 제외하고 나면, 이것도 미적분 기준입니다. 그러면 45점 정도는 아마 무난히 확보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느낌인데요. 이제 중요한 거는 4점짜리잖아요. 이 4점짜리 문제들도 9번 문제 그냥 작년 수능, 9번 문제도 작년 수능부터 이 위치에 이제 적분이 들어가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작년 25학년도죠. 연도로 쓰겠습니다. 24년에 11월에서 봤던 수능 문제가 9번 문제, 그 다음에 딱 요 한 시험만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9번 문제, 그 다음에 13번 문제. 이건 이제 거의 공식이 돼버린 것 같아요. 이렇게 돼서 요렇게 잘라가지고 요 넓이가 예를 들어서 A, 요 넓이가 B일 때 예를 들어서 A랑 B랑 같다든지 혹은 A가 2B랑 같다든지 하면 보통은 여기가 대부분 0이지 않습니까, 요즘? 그리고 이제 여기가 어떤 특정 상수 K일 때 이 두 차함수 관계에서의 정적분의 결과가 항상 0이 되던, 위아래가 상쇄되니까, 아니면 어떤 특정 관계를 만족을 하던, 이 넓이의 차가 예를 들어 5가 나온다, 요 문제 있잖아요. 요것도 작년 수능에 13번 위치에 있었던, 작년은 12번이었던 것 같습니다. 참 생각을 해보니까. 근데 이제 9월 평가원, 6월 평가원 다 13번.
이렇게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또 14번 문제, 사인 코사인 법칙 문제 위치도 그대로 들어가 있고, 이 문제 자체도 작년 수능이랑 거의 판박입니다. 내용 자체가. 사인 코사인 법칙을 여러 번 쓰고 가급적 중등 과정에 있는 도형을 다소 배제하는 느낌이죠. 거의 내용까지 일치할 정도의 문제 일치성을 보여준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심지어 21번 문제가 이제 수투에서 가장 어려운 주관식 문제에 보통 해당을 하는데, 어려운 주관식이라고 했습니다. 제일 어려운 문제는 15번이죠. 요즘은. 근데 21번 문제도 내용까지도 완벽히 일치합니다. 어떤 특정 함수의 극한에 관련돼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이 주어진 분수형의 극한값이 존재한다. 이게 이제 인수의 개수 싸움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그게 또 완전히 그냥 일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4점짜리 문제들 중 9번, 뭐 이건 쉬운 문제지만 나름 13번, 이 후반부에 나오는 문제잖아요. 그 다음 14번, 21번, 여기가 작년에 6월, 9월 평가원도 아니고 작년 수능과 내용을 완벽하게 공유하면서 출제가 됐고요. 또 한 가지 특징 중에 하나는 최근에 23년 9월 모의고사부터 24년 11월 수능까지 토탈 5번의 시험이 있었거든요. 이 시기가 상대적으로 수능에서 조금 그 상징성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킬러 문항 배제 방침이라는 발표를 국가가 23년 6월에 해주거든요. 그 이후에 나온 시험들입니다. 이때 이후로 이때 요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기억, 니은, 디귿 문제 있지 않습니까? 요거 하고요. 그 다음에 주관식 완성형, 이렇게 쭉 다음은 뭐를 푸는 과정이다, 다음은 뭐를 증명하는 과정이다 했을 때 박스 안에 들어갈 이 식을 가라고 하고, 여기가 FK, 두 번째 박스 안에 들어가는 게 GK, 그랬을 때 F1 곱하기 G3 값을 구하라, 뭐 이런 문제 있잖아요. 요게 마지막으로 나왔던 게 23년 9월 모의고사에 당시 EBS 활용 문제였던 20번에 들어간 사인 코사인 법칙 문제였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번에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이 기억, 니은, 디귿 문제가 이제 안 나올 건가? 그 다음 이 주관식 완성형인 증명 스타일의 문제가 안 나올 건가라고 얘기했던 게 이번에 20번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11번에 사실 뭐 이렇게 등급을 가를 정도의 고난이도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4점짜리 문제였기 때문에 아마 이 문제하고 이 문제는 어렵지 않게 풀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속도가속도 문제. 근데 어쨌든 여기도 기출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심지어 이 문제를 풀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문의를 많이 했었거든요. 학생들이 저한테. 근데 이제 기억, 니은, 디귿 문제는 기억, 니은, 디귿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니네가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얘도 마찬가지로 안에 있는 내용을 공부한다. 이 문제 형식에 얽매이지 마라 그랬는데, 결론적으로 평가원이 이 유형을 버린 것은 아니다 정도의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철저하게 기출문제에 대한 분석을 제대로 했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이번 시험은 굉장히 익숙하게 느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 이 내용이 이 문제의 모양뿐만이 아니라 문제의 내용을 내가 어딘가에서 다뤘던 것 같다. 그런 느낌을 강력하게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1, 2등급 때라고 한정을 좀 지었던 이유가, 보통 3월 교육청부터 작년까지 공부했던 이제 N수생들 있지 않습니까? 작년까지 고3 생활을 겪었던 재유생들 혹은 뭐 3수, 4수 N수생들은 상대적으로 이 기출문제에 대한 분석이 조금은 등급이 어느 정도 나온다는 전제를 했을 때는 철저하게 돼 있는 편입니다. 그 학생들은 굉장히 쉽게 느꼈을 거예요. 이번에 시험 문제 자체를. 특히 공통과정에서 이건 뭐 작년 수능이랑 너무 똑같은 거 아니야? 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을 겁니다. 오히려 어떤 패턴이 있었냐 하면, 보통 전년도 11월에 수능을 치르잖아요. 그러면 이듬해 3월 모의고사인 교육청 시험이 항상 이 수능을 거의 카피하는 형식을 보였었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 3월 모의고사가 작년 수능을 승계했다는 느낌이 사실상 없었어요. 그냥 완전히 다른 시험의 느낌이었는데, 막상 이번에 6월 평가원에 오니까 작년 시험을 그대로 카피했다라는 느낌이 강하고, 보통 예년 같은 경우는 6월 모의고사는 상대적으로 실험적인 시도를 많이 했었어요. 조금 신유형도
공개를 좀 해주는 편이었고, 아, 이런 식으로도 문제를 낼 수 있구나라는 느낌. 가령 예를 들면 기억나실까 모르겠는데 작년에 6월 모의고사 24년 6월에 봤던 15번 문제가 선생님이 이제 수업할 때 얘기하는 구통양미 유형이었는데 아주 뭐 작살나게 어려운 문제로 평가를 받았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 당의 21번에 나왔던 수투 문제도 4차 함수에 대한 식을 구해 나가는 문제였는데 올해 거랑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까다로웠던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고난도 시험이라는 또 느낌이 있었거든요. 6월 모의고사가. 근데 이번에는 결론적으로 나온 등급 컷만 좀 본다면 등급 컷만 보면은 이게 지금 쉬운지 어려운지 사실은 조금 얘기하기가 조심스럽긴 한데 뭔가 고난도라는 느낌은 아니에요. 특히 공통과정에 있어서는. 그리고 신유형이 있었다는 느낌도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15번 문제도 그 우미계수가 항상 존재한다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보통 수능에서 좌미계수, 우미계수에 대한 분석은 자주 하는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22번도 제가 해설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지수로 함수를 치고 지나가는 직선의 기울기에 대한 해석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출적인 요소를 제대로 공부한 학생이면은 그 한 템포만 딱 집어냈을 때 한 부분만 집어냈다면 여기도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것도 다 기출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번에 미적분 문제를 보면서 제가 굉장히 많이 놀랬었는데요. 이게 미적분이 지금 상대적으로 좀 다른 선택 과목 대비 어렵다라는 평이 많은데 자,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요. 29번 문제, 작년 수능에 등비급수의 연산이 나왔었죠.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도 등비급수의 연산을 그대로 넣었습니다. 심지어 이 문제도 공비가 음수일 때가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문제에 주어진 조건만 부정방정식이라는 요소가 들어가 있지 사실상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28번 문제는 이게 언제 출제된 문제냐 하면 제가 이제 심화 해설을 할 때 설명드리겠지만 23년 9월에 나왔던 이 당시에 이거를 대칭성으로 푸네 뭐하네 해서 논란이 엄청 붙었던 문제 있어요. 잠깐 형식을 설명드릴까요? fx제곱 더하기 2fx가 하면서 어찌고저찌고 여기에 막 사인하고 코사인하고 지랄 발광이 돼 있던 그 문제에서 사이값 정리가 사실상 지금 시기가 어느 정도 지났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을 하는 문제였다라는 게 이제 제가 이해하고 있는 이 문제의 출제 의도거든요. 근데 이번에도요, 28번 문제가 fx의 5승하고 더하기 fx의 세제곱 그리고 이게 여기에 어찌고저찌고 ln 뭐라고 써 있었고 넘기면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b 이렇게 돼서 얘가 두 번 미분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요거를 또 미분하는 과정에 나 조건에 F3과 F-3의 곱이 음수이다. 이거 아예 대놓고 사이값 정리 아니겠습니까? 마이너스 3과 3 사이에 반드시 실근이 하나 존재한다. 그래서 이 내용이 문제 위치까지 똑같아요. 그 내용을 완전히 공유하고요. 지금 불과 2년이 안 됐죠. 심지어 30번 문제도 작년에 6월 평가원과 9월 평가원에는 아예 그냥 출제를 안 했었어요. 합성함수에 관한 이론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30번에 다시 합성함수가 등장을 했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또 N축이 다시 부활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제가 N축 쓰는 학생들 솔직히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N축을 쓸 정도의 합성이 아닙니다. 그냥 합성함수라는 내용을 또 개형적으로 그려서 문제를 푸는 거는 아주 보조적인 수단에 불과해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얘도 이제 계산을 좀 늘리는 형식으로 문제를 가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그렇더라고요. 이게 지금 30번에 주어진 함수 자체가 절대값을 이미 끼고 있는 함수가 gx인데 여기에다가 또 나중에 절대값을 씌워서 이게 양이네 음이네 이런 조건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결론적으로 계산에서 조금 어려움을 유발시키는 그런 문제인 거지 합성함수에 대한 개형, n축을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푼다라는 건 합성함수를 좀 빠르게 그릴 수 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번에 안에 들어가 있는 함수가 이렇게 생긴 위아래로 점근선이 존재하는 함수였고 바깥쪽의 함수가 이거건 3차 함수 뭐 얘는 답이 아니죠. 요거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0과 2 사이 그럼 얘가 0과 2 사이를 어떻게 가지고 있냐 요렇게만 그려지냐 요렇게 그려지냐 그런 거를 따지는 문제에 불과합니다. 즉 속함수가 단순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이거 뭐 n축까지 이렇게 뒤집어서 갈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합성적인 요소가 약했던 거. 근데 작년 수능 30번도 그랬거든요. 작년 수능 30번도 합성의 요소가 되게 약했고 실제는 삼각함수에 대한 연산 문제였죠. 그래서 내용적으로도 굉장히 유사성이 커요. 이번에 시험 문제가. 그러니까 작년 수능 문제에 30번, 29번, 그 다음에 재작년에 나왔던 평가원의 28번, 즉
최근에 이랬던 적이 있나 싶은데 이번 6월 평가원 문제의 특징은 대략 최근 2, 3개년 정도의 문항의 변형이 많이 이루어진 다소 안정적인 측면을 좀 추구했다라는 게 많이 느껴져요. 그리고 이 공통 과정에서 보면 22번에 쓰였던 요소는 사실은 꽤 오래전, 대략 10년 전입니다. 이거에 대한 내용을 제가 가장 가까울 때 봤던 건 언제냐 하면 경찰대학교에 22년에 나왔던 문제가 아마 좀 유사하게 느껴져요. 이게 기울기를 가지고 예를 들어 여기에 넓이를 구할 때 요 기울기와 요 기울기가 평행이동 양이랑 일치할 때 요 내용이 그대로 승계된 문제거든요. 이 문제 자체가. 그래서 공통과정은 난이도는 좀 낮았지만 어쨌든 이 역시 기출문제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 참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하면서도 계속 기출 이렇게밖에 지금 얘기할 수 없는데 실제 지금 문제 자체가 작년 수능과 굉장히 유사성을 많이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9월이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냥 평가원이 앞으로는 그 시험 문제를 어떤 그냥 특정화해서 문제를 내지 않는다는 느낌이 되게 강해요. 지금은 제가 느끼기에. 대신에 이제 중요한 건 이거 아니겠어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6월 평가원 시험을 제대로 분석해서 공부 방향을 어떻게 잡을 거냐. 그게 이제 관건이 될 텐데. 자,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향후 대응이죠. 앞으로 우리가 6월 이후에 어떤 식으로 이제 학습을 방향을 잡아야 될 것이냐. 첫 번째, 무분별한 N제에 대한 학습을 지향하세요. 무분별한 N제. 벌써 유튜브 영상을 선생님이 올리기 시작한 지도 한 3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구독자들도 여러분들의 그 도움으로 좀 많이 늘어난 편인데 이 무분별한 N제에 관련된 얘기를 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냥 사정없이 댓글을 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N제를 풀어야 대학을 가지 이 사람아. N제를 안 풀고 어떻게 대학을 가겠다는 거냐. 근데 그 비판만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선생님이 얘기하려는 의도를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저 새끼가 사기꾼이 아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한번 선생님 얘기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본 상태에서 제 설명을 들어보세요. 과연 이 N제에 대한 학습을 맹목적으로 추정하는 학생들 중에 기출에 대한 학습이 완벽이라는 표현도 제가 안 하겠습니다. 충분히 돼 있다라고 과연 자부할 수 있습니까? 이 충분히 돼 있는 게 현재 완성이 돼 있나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어 어떤 해당 연도의 기출문제를 딱 주면 이거를 출제 의도부터 완벽하게 읊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 완벽이라는 건 없겠죠. 사실 평가원은 말이 없는 집단이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이 문제를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출제됐다라는 가정하에 다음과 같은 풀이를 할 수 있다라는 게 가능하냐 이겁니다. 최근 5개년뿐만이 아니라 요즘에는 이 문제 자체를 한 10년, 심지어 2000년대 초반에 나왔던 문제들도 굉장히 활용을 하고 있는 느낌이 강하거든요. 23년 이후부터. 근데 그게 돼 있냐는 거예요. 만약에 나는 이제 기출문제를 보기만 해도 풀이 과정부터 답까지 그냥 머릿속에서 마치 AI가 얘기하듯이 쭉쭉쭉 나온다. 그 학생들은 N제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 N제도요. 국가공인의 EBS 책을 과연 다 풀었는지. 그래서 그 이후에 더 이상 내가 문제적으로는 기출문제가 학습의 능력 향상에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N제를 찾고 있다면 권장합니다. 그렇게 해서도 계속 수학에 대한 감각을 유지하고 올해 11월 수능을 보는 날까지 내가 뭔가 성적을 유지하겠다 혹은 성적을 향상시키겠다 그런 느낌이면 권장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제가 현장에서 본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거 제대로 돼 있는 학생 많이 없어요. 10명 중에 진짜 많이 보면 제가 2명 정도 봅니다. 정말 이것도 진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러프하게 진짜 그래도 이 학생 열심히 한다. 이 정도면 열심히 하는 거지. 라는 느낌으로 봤을 때 2명이에요. 20%. 이 정도도 진짜 많이 쳐준 겁니다. 제가 봤을 때. 그리고요. 정작 기출학습이 충분히 돼 있는 학생들의 특징은 너 기출문제 제대로 돼 있니라고 물어보면 그래도 좀 다 보려고 노력은 하는데 아직까지 모자라겠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제 기출문제는 더 이상 볼 게 없습니다, 선생님. 그런 학생 치고 제 진짜 미안한 얘기인데 이게 제대로 돼 있는 학생들 본 적 없어요.
그리고 그런 학생이면 이번 6월 평가원 시험에서 절대 성적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실상 지금 중점을 찍으면 미적분 기준으로 요즘 뭐 수험생의 거의 60% 가까이가 미적분 선택자니까 85점이 나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지금 1컷인데요. 이게 물론 올라갈 여지는 있겠죠. 오늘 시험 당일이니까. 하지만 이거는 실제 1등급 컷으로 봤을 때는 쉽지 않은 시험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문제 자체가. 그리고 표준 점수가 140점이 최고점에서 넘어가면은 보통 어려운 시험이라고 한다. 그렇게 이제 기사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근데 현재 기관들이 예측한 거지만 1등급 컷이 133점 정도로 찍힌대요. 표준 점수가. 이것도 물론 샘플링을 한 거겠죠. 그러면 당연히 만점은 140점이 넘어갈 겁니다. 만점 받은 학생이면. 그럼 이거는 보통 표준적인 통계학적으로 분석을 해봤을 때 사실은 쉬운 시험은 아니었다라고 나오게 되는 거죠. 성적 자체가. 근데 제가 방금 막 말씀드렸잖아요. 기출적인 요소가 너무 많았다고 이번에. 근데 과연 그거를 다 읽어낼 수 있느냐 이겁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직업으로 이 강사 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니까 요 문제는 몇 학년도 몇 번, 요 문제는 몇 학년도 몇 번, 거기까지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문항번호 정도가 헷갈린다면 좀 찾아볼 정도는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정적분에 해당되는 문제가 작년에 12번이었나 13번이었나 그 정도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 정도. 근데 언제 몇 월인지까지는 기억이 납니다. 최근에 5개년 정도라고 한다면 이건 100%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나처럼 기억하라는 건 아닙니다. 몇 학년도까지 나왔다는 건 뭐 여러분들이 나처럼 사교육에 종사할 거 아니면 그렇게 공부할 거는 없겠죠. 다만 기억은 나야죠. 이거 어디서 본 건데? 그냥 그게 돼 있냐는 거예요. 기출문제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무분별한 엔제를 풀겠다고 함부로 덤비지 마세요. 절대 성적이 오르지 않습니다. 오리지널을 안 풀었는데 그걸 변형된 문제를 풀므로써 오리지널의 사고가 나한테 탑재가 될 거다. 그거는 완벽하게 돼 있는 학생들 기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완벽하다는 착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런 학생이면 지금 아직 수능 100일이 훨씬 더 넘게 남은 시점인데 공부할 필요가 없겠죠. 그거 뭐하러 합니까? 6월부터 재학생들의 개학 시즌인 대략 8월 15일 광복절 전후, 지금부터도 대략 2달 절반 정도, 일수로 따지면 대략 80일 정도 남은 상태거든요. 지금 문제 자체가. 요때까지는 현재 내 성적이 3등급 후반에서 4등급대, 경우에 따라 5등급대다. 이 학생들은 그냥 무조건 기출문제에 대한 분석을 완벽하게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1번입니다. 그 다음에 1등급이나 2등급이 나오는 이 2등급도 아주 초반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지금 85가 1등급 컷으로 찍히니까요. 대략 한 82점 전후의 학생들, 이번 6월 평가원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 말씀드릴게요. 대략 한 7%에서 뭐 3%도 나올 때 있고 2%도 나올 때 있고, 이 학생들은 엔제를 병행한다. 뭐 그거는 말리지 않겠습니다. 사실 이 학생들은 뭐 어떻게 놔둬도 학생들이 계획을 잘 짜서 순공 시간도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본인들 체력도 관리하기 때문에 이 학생들은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지에 대해서 사실 뭐 이런 조언이 크게 필요가 없죠. 보통은 3등급대에서 5등급대가 나오는 학생들, 이 3등급도 후반일 때 이 학생들은 이 8월 15일경 직전까지는 기출문제에 대한 학습이 제대로 돼 있지 않다라고 하면 이거부터 하십시오. 이거부터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뭐 온라인 강의 저 아니어도 많지 않습니까? 보통 겨울 과정에 개강을 하는 수업이죠. 실전 개념 강의라고 얘기하는. 이제 선생님은 실통수 강의로 이름을 붙이고 있고 그 이외에 뭐 다른 선생님들도 어떤 그런 실전 개념 강의들을 하십니다. 그 강의들을 특히 재학생의 경우에는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학습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부터라도. 그리고 저도 이렇게 수강생들 온라인으로 들어오는 그 추이를 보면요. 재학생들은 보통 여름방학 전후로 많이 또 들어요. 이 강의를. 그러니까 그만큼 평균적으로 봤을 때 고3 재학생들은 수능을 대비하는 시기가 좀 많이 늦다는 겁니다. 그래도 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준비를 하셔야 돼요. 현재 이번 6월 4일 모의평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제가 생각할 땐 이겁니다. 또 9월 되면 이제 기출에 대한 색깔을 다소 빼고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죠. 근데 아마 이게 혁명적으로 완전히 신유형으로만 문제를 도배한다? 절대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그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기출문제에 대한 분석을 적어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여름방학 개학하기 이전까지는 충분히 학습을 한다. 일단 이게 1번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니까 기출은 어느 정도 됐다라고 판단이 된다. 그러면 엔제를 좀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선생님. 그럼 이 엔제는 어떤 걸 푸는 게 좋을까요? 첫 번째는 EBS입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이상한 얘기 하지 마세요. 선생님, 저는 EBS가 이상하게 문제가 저랑 궁합이 안 맞아요. 그러면 출제를 하세요, 그냥. 그게 맞는 거지. 왜 자꾸 이상한 생각을 하세요? 국가에서 50%를 내겠다고 정확하게 딱지를 붙여준 책입니다. 선생님도 EBS 문제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진 않아요. 조금 뭔가 본질에서 벗어나 있는 듯한 느낌도 많고 지나친 계산 과정으로 점철된 문제들도 있고 문제 자체가 조금 요즘 나오는 문제들하고는 약간 궤적이 다르다 그런 느낌도 있는데요. 일단 요즘 문제가 계산을 가지고 변별력을 두겠다라는 측면도 많이 있거든요. 뭐 그런 거 연습한다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쨌든 이 안에서 내용적으로 1번이나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제외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13번 위치, 14번 위치, 21번 위치 이런 것들은 문제의 내용을 건질 수 있거든요. 20번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선택 과목은 27번이라든지 경우에 따라 29번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굉장히 EBS 연계가 많이 되는 위치의 문항들이에요. 그래서 EBS 문제를 푸십시오. 현재 수능 특강 나온 지 벌써 한 1월쯤 나왔으니까 지금 6월이므로 한 5달 됐죠. 근데 5달이 지났는데 아직 이 문제 제대로 안 풀고 있는 학생도 많습니다. 혹은 고3 학생들 중에서는 내신 시험 범위니까 공부를 했다라는 거지 이거를 제대로 뭔가 이해하면서 문제를 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두 번은 필수적으로 풀어라.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제 언제부터 실전 모의고사를 푸냐 이 질문 많이 하거든요. 선생님도 이번에 현장에서 6월 모의고사 대비해서 대략 3주 과정의 모의고사 과정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다시 이 이후에 시작하는 F2 육모라는 수업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는 실전 모의고사식으로 진행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약간 문항을 분석하는 수업을 다시 진행을 합니다. 6월에 나왔던 문제도 분석을 하고 이 문제가 발전되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즉 실전 모의고사를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너무 일찍 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1, 2등급 나오는 학생들이요. 마음대로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이 2등급도요. 1등급이 나온 적이 있는 2등급을 전제로 합니다. 3등급이었다가 2등급 된 학생들은 냉정히 판단하세요. 나는 아직 실력이 3등급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 실전 모의고사는요. 요 이후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8월 15일 이후에 해도 괜찮다. 심지어 이번에 9월 평가원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제 기억이 맞으면 9월 1일인가 2일인가 9월 초죠 이번에. 그 9월 모의고사 이후에 실전 모의고사를 풀어도 충분합니다. 이때만 해도 아직 수능이 9월 전체, 10월 전체, 11월 13일까지니까 대략 70일 정도가 있어요. 70일 정도 동안 모의고사를 뭐 20회분, 30회분, 50회분 본인 노력 여하에 따라서 충분히 풀어갈 어떤 시간적 여유가 됩니다. 실력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모의고사 시험만 봐봐서 뭐합니까? 그 안에서 문제 풀면서 배우는 게 있지 않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얘기를 내용적으로 먼저 채우라는 거예요. 제가 시험 전날까지 이걸 하지 말라고 합니까? 8월 15일, 뭐 늦어도 9월 정도 전까지, 그러니까 8월 31일 정도까지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기출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학습, 그 다음에 엔제를 하고자 한다면 EBS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 여기를 우선시해서 공부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여기까지? 자, 그리고 선택 과목은 이번에 확률과 통계도 그렇고 기하, 미적분 다 마찬가지인데 그 마지막 단원이 안 들어간 상태죠. 그러니까 확률과 통계는 통계가 안 들어갔을 거고요. 그다음 미적분 학생들은 적분이 안 들어갔을 거고 그 다음에 공간도형 파트가 또 빠졌을 겁니다. 이번에 기하 같은 경우는. 자, 그쪽에 대한 학습은 조금 이론적으로 또 완벽하게 해주셔야 된다. 6월과 9월에 사실은 결정적인 차이가 선택 과목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방금 제가 이번 6월 모의고사를 통해 느낀 바를 조금 문항 위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실 역대 봤던 모의고사 중에 이 6월 평가원 시험이 이처럼 기출문제적인 요소가 직접적으로 개입이 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출학습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더 중요해지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국가에서 보기에 기출문제에 대한 대략적인 변형과 그 문제의 내용에 대한 차용만으로도 충분한 변별력 확보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공부라는 건 되게 겸손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강의도 하고 있고, 이제 강의를 한 지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20년이 넘었는데, 가르칠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건, 건방 떨면은 금방 실력이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노출시키는 행위라는 거를 많이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학생들도 마찬가지인데, 잘한다라는 생각 자체를 진짜 잘 봤을 때 이전까지, 정확히는 올해 수능을 잘 봤다 이후에는 수학능력 시험을 가지고는 건방 떨어도 됩니다. 이제 다시는 얘를 볼 일이 없으니까. 그 이후의 삶을 이제 꾸려가는 거잖아요. 그 전까지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항상 겸손하게, 그리고 봤던 문제라도 돌다리를 두들기는 심정으로 다시 한번 풀어보고, 제대로 내가 이해를 하고 푼 건지, 우연히 문제풀이에 접근해서 정답을 소위 때려 맞춘 건 아닌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조금 충실하게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아니, 열심히 하라고 하면서 급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건 무슨 말이냐. 급한다고 해결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냉정하게 판단하고요. 차분하게 내 실력을 점검하고 그 다음에 공부를 이어나가는 것이 성적 향상에 제일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죠. 개인적인 스트레스도 있을 겁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다 보면 공부 외적인 스트레스가 참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 또한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잘 통제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6월에 말씀드렸던 이 분석을 통해서 좀 여러분들이 공부의 방향을 잘 잡으셨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기출문제에 대한 학습을 게으르게 하지 않고요. 뭔가 속속들이 제대로 좀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느낌을 가지고, 그 다음 엔젤을 공부한다면 EBS부터 철저하게 공부하는 그런 기본기가 있는 공부를 잘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9월 평가원 전후로 저는 또 한 번 이런 영상을 좀 여러분들에게 촬영해서 보여드릴 것 같고요. 여름에 공부하기 참 힘든 시기입니다. 지치기도 하고요. 체력도 많이 떨어지고, 건강관리 잘 하시고, 남은 대략 한 5개월 정도 이제 수험 생활이 남지 않았습니까? 수학능력 시험까지 철저하게 본인 관리를 통해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